네, 중학교 수학 같이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비상교과서고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2단원, 1-2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수와 유리수라고 나와 있죠. 네, 정수와 유리수 50페이지 중단원, 두 번째 중단원입니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다음 수를 보기 중에서 모두 찾으시오. 양의 정수, 음의 유리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찾으랍니다. 정수라는 건 뭐냐면요. 숫자 중에서 이렇게 소수점도 없고 분수도 없는 거, 분모도 없는 걸 정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가 자연수죠. 자연수는요.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자연수거든요. 그런데 양의 정수라는 건 정수는 두 개가 있죠. 네, 플러스가 붙은 위에 설명이 되어 있나요? 여긴 없네요. 그래서 양의 정수는 플러스 5, 플러스 7 이런 것들이고요. 보통 플러스는 안 써줘도 됩니다. 왜? 정상이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으면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의 정수를 찾아보시면 네, 5 맞고요. 또 마이너스 2는 음의 정수죠. 소수점이 있는 건 빼고요. 0은요 정수긴 한데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3분의 9라는 건 약분되고 실제로는 3을 뜻합니다. 3을 3분의 9로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3분의 9도 양의 정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의 유리수는요 마이너스,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고요. 유리수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아는 모든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 괜찮고요. 마이너스 2도 음의 유리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도 음의 유리수가 되겠습니다. 그냥 음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리수라는 정의가, 유리수의 정의는 꼭 외워두세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수들, 예를 들어 5도 분수가 아니죠. 하지만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리고 2분의 10이라고 나타내도 되고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수는 거의 다 유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는 수 말고요. 마이너스 1.7처럼 소수가 있다거나 플러스 3.5처럼 소수가 있다거나 그리고 마이너스 4분의 1처럼 분수꼴로 나타내어질 수밖에 없는 수를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의 9는요 그냥 3이에요. 3을 그냥 3분의 9라고 쓴 거예요. 얘는 분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해당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제가 영상을 잠깐 멈추고 답지를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태블릿에 받아놓은 PDF에는 답지가 없네요.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실수를 좀 해가지고 답글에 이거 아닌가요 해서 제가 곱셈을 잘못했더라고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이런 실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답글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 이게 가장 또 못하는 부분들 중 하나죠. 절대값이 뭐냐면 그냥 부호를 떼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석하면 이 수학에서는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러 개의 뜻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이게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4라는 건 오른쪽으로, 플러스가 오른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오른쪽으로 4칸 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하면 왼쪽으로 4칸 가세요 가 되는 거죠. 이게 왼쪽을 뜻합니다. 빼기를 뜻하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면 방향 신경 쓰지 말고 원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면 부호를 떼고 그냥 4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또 헷갈리죠. 보통 4라고 하면 플러스 4를 뜻하기도 하고 그냥 4를 뜻하기도 한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2는요? 절대값 마이너스 3분의 2는 3분의 2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이 3인 수, 이번에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수학도 이게 문해력이 중요하거든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되는데 말귀를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죠. 절대값이 3인 수라는 거는 어떤 수의 절대값이 3인가요? 방향이 두 군데 있죠. 오른쪽으로 3칸 간 3이 있을 거고요. 왼쪽으로 3칸 간 3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이 3인 수는 두 개가 있어요.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자, 또 절대값이 2.6인 음수예요. 이번에는 음수죠. 그래서 2.6은 2.6인데 왼쪽으로 2.6칸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3회 1, 2, 3, 4 계산 문제죠. 자, 이게 부호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자, 이것도 헷갈려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가운데는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이너스는 왼쪽이라고 보시고 플러스는 오른쪽이라고 보세요. 자, 그러니까 항상 0부터 시작합니다. 0에서 왼쪽으로 2.8칸 갔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1.2칸 가라는 뜻이에요. 즉 뭐죠? 2.8과 1.2는 반대 방향이니까 일단은 빼셔야 돼요. 1.6이요. 자, 그리고 보세요. 왼쪽으로 마이너스 2.8 갔고요. 오른쪽으로 플러스 1.2 갔으니까 결국 우리는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러니까 자, 저는 항상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부호부터 해결하고 봅니다. 일단 우리는 왼쪽에 있을 거고요. 왼쪽이 더 세니까. 그리고 1.6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는 항상 제가 플러스라고 했죠. 가운데는 기본적으로 플러스예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세요. 마이너스 두 개가 합쳐지면 플러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게 말로 풀어볼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오른쪽으로 2.7칸 갔다가 여기서 마이너스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2.7칸 갔다가 반대로 마이너스 3칸 가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왼쪽으로 3칸 가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헷갈려요. 반대의 반대는 정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왼쪽의 반대 방향은 오른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두 개 붙으면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저도 제가 설명해 놓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걸 이해하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모를 때는 마이너스 두 개 붙으면 플러스로 바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항상 가운데는 플러스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자, 2.7도 오른쪽, 3도 오른쪽. 결국 같은 방향이니까 어떻게 해요? 2분의 7이랑 3이랑 더해버리세요. 분수 계산하실 수 있죠? 2분의 7 더하기 2분의 6으로 자, 분모 맞춰주시고 2분의 13입니다. 방향은요? 당연히 우리는 오른쪽으로만 갔으니까 플러스죠. 2분의 13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좀 가시나요? 아, 위에 OX 문제 안 했네요. 자, 3번, 4번까지 풀고 OX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번에는 잘 보세요. 곱하기예요. 지금 덧셈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계산을 할 건데요. 자,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곱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가 두 번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뀐다는 거죠. 반대의 반대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니까 마이너스가 일단 부호부터 해결하시고, 이제 절대값 숫자만 계산하시면 4랑 8이랑 약분되고 3이랑 9랑 약분되고 결국 남는 건 3분의 2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이 부분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그냥 기계적으로 푸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드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누기, 우리 중학교 때 나누기는 쓰지 않습니다. 곱하기로 다 바꿔버리세요. 일단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일단 마이너스가 두 개 붙었어요. 반대의 반대이니까 다시 정상 방향으로 가시고, 이제 약분만 하세요. 부호부터 항상 먼저 하시고요. 3과 6이 약분돼서 2가 남고요. 2, 7, 14가 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갑시다. 자, 4-1번 갑니다. 자, 일단 얘부터 정리부터 해주시고요. 수학은 정리가 중요합니다. 계산하기 쉽게 좀 정리해 주시고 이제 갑니다. 자, 그리고 차근차근 가세요. 3분의 1과 6분의 5를 할 건데요. 3분의 1을 밑에다가 써버릴게요. 6분의 2로 더하시고 6분의 5로 더하시고 6분의 7이죠. 자, 이 6분의 7을 또 2분의 1이랑 더할 건데 2분의 1은 6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분의 10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약분이 되죠. 약분을 하면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분의 5. 수학의 답은요,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을 때까지 정리한 후에 답을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2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칸이 모자라니까 지우고요. 자, 일단 나누기부터 정리합시다. 플러스 5분의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부호부터 해결한다 그랬죠. 플러스 하나, 근데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반대로 가래요. 그리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붙이면 반대의 또 반대니까 다시 정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라는 게 왼쪽이라는 뜻도 있고 반대 방향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방향을 반대로 오니까 결국 오른쪽이에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마이너스가 두 개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꾼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부호부터 해결하신 다음에 이제 계산합니다. 2와 4랑 약분되고 5와 10이랑 약분되고 분자에 2, 7, 2 남았어요. 2, 7이도 역시나 2는 4, 7, 28 해서 우리가 계산하기 쉬운 방식으로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등호입니다. 28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가서 OX 문제부터 보도록 OX 문제부터가 아니라 OX 문제를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5,000원. 수입은 돈이 는 거니까 플러스 5,000원으로 나타내면 지출은 마이너스 3,000원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닌 정수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부호 떼세요.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부호 빼세요. 5가 5보다 크다고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x. 자, 그리고 계산하랍니다. 플러스 4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하라고요?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주라고요. 잘못 바뀌었네요.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x. 자, 너무 빠르시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들으셔도 되고요. 너무 느리신 분은 제가 말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 사범대에서 그 수업 시연 할 때도 말 느리다고 좀 혼난 적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말이 너무 느리다 생각하시면 1.2배속, 1.4배속, 1.5배속 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알아듣기 좋은 속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이 4제곱이거든. 이 4제곱이 뭐냐면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면요, 결국 짝수번 곱하는 거잖아요. 반대의 반대 정상, 반대의 반대 정상, 결국 정상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은 아무리 곱해봤자 1이죠. 마이너스 4라고요? 틀렸어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역수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마이너스 2의 역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맞겠죠. 부호는 바뀌지 않고요. 2의 역수는 2분의 1이 많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자신이 없네요. 조금 답지 보고 혹시 틀렸으면 제가 답글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대충 철저한 스타일이라서 이런 디테일한 미스가 많습니다. 자, 5번.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어떤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나면요, 두 수에 대응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여러분 난독증 오고 계시죠? 자,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갔다는 뜻이에요. 어떤 두 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두 수에 대항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래요. 그러면요, 딱 반 잘라서 얘는 플러스 5네요. 얘는요 마이너스 5네요. 이때 두 수를 구하래. 다고 했네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5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지연이는 다음 그림의 갈림길에서 가장 큰 수를 따라간대요. 이것도 헷갈리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자, 오른쪽이 큰 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큰 수예요. 마이너스 5와 2 머릿속에 수직선을 상상해 보세요. 뭐가 오른쪽에 있나요? 2가 오른쪽에 있어요. 자, 갑니다. 자, 그리고 가장 큰 수니까 이 세 개 중에 가장 큰 수를 따라가세요. 아이고. 자,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되실 때는요, 통분을 해서 형태를 맞춰 주셔야 돼요. 분모를 맞춰 주든지 하셔야 되는데, 일단 마이너스니까 조심하세요. 숫자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왼쪽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교를 하실 때 하나씩 가세요. 두 개씩 가세요. 마이너스 1.5라는 건 뭐죠? 10분의 15, 즉 2분의 3이네요. 자, 그리고 비교가 잘 안 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밑을 맞춰주세요. 6분의 2배 했으니까 분자도 2배, 그리고 6분의 3배 됐죠? 분자도 3배. 보세요. 뭐가 더 커요? 숫자로 치면 얘가 더 크지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실제로는 얘가 더 오른쪽에 있다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얘 죽었고요. 자, 살아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하고 마이너스 2분의 9요. 숫자로 치면 2분의 9가 크지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오히려 숫자 작은 얘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가 도착하는 장소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다음 계산 과정에서 가나에 이용된 연산 법칙을 말하랍니다. 자, 연산 법칙 보시면 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자, 연산 법칙 보시면 위로 가겠습니다. 연산 법칙이 있겠죠. 여기 있네요. 자, 문제집 보이시네요. 방금 곱셈 법칙 나왔고요. 분배 법칙 나왔었고요. 덧셈에 보시면 덧셈의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아까 또 뭐 나왔다고요? 분배 법칙 곱하기에서. 네,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 중에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이 없으시죠? 교환 법칙이라는 건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나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볼까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볼게요.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은 마이너스 2랑 5를 더할 때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다. 자, 그리고 결합 법칙은요. 자, 2, 3, 마이너스 4를 더하는데 더하기는 솔직히 순서는 상관없죠. 그래서 뭘 더 먼저 할 건지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이걸 결합 법칙이라고 한대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갈게요. 자, 지금 돌아가는데 화면이 뺑뺑 도니까 눈을 감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정말 민폐 영상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 왔습니다.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플러스 4분의 9가 있고 마이너스 3분의 있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있었는데 보세요. 순서를 바꿨네요. 순서를 교환했네요. 그러니까 얘가 교환 법칙. 자, 그리고 이번에는 보시면 괄호를 쳐서 이 두 개를 먼저 계산하겠대요. 두 개를 결합해 놨죠. 결합 법칙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을 계산하시오 가겠습니다. 제가 다음부터 이렇게 찾아볼 때는요, 영상을 멈추고 제가 먼저 찾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너무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볼게요. 괄호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갑시다.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기 부호부터 해결하세요. 마이너스 하나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살아남고요. 3과 6 약분되고요. 5와 10 약분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건 4분의 1 남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1이요. 자, 그리고 자, 계산이 영어든 수학이든 상관없다 그랬죠. 영어든 수학이든 항상 계산이 거꾸로 갑니다. 해석이 거꾸로 가고요. 마이너스 4분의 1 먼저 계산하고 나누기거든요. 곱하기로 바꾸겠습니다. 자, 곱하기로 바꾸면 곱하기 아까 마이너스 4분의 1이었나요? 마이너스 4로 바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너스는 괄호를 쳐주세요. 자, 그리고 3분의 1이죠.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요. 마이너스까지 해요 말아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차근차근 가볼게요. 3분의 1까지만 가보겠습니다. 3분의 1 하면 어떻게 되죠? 부호는요? 마이너스고요. 3분의 1과 4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됩니다. 자, 저는 공간의 문제로 자꾸 지우지만 여러분들은 계산을 하실 때 일단 수학 노트를 피세요. 수학 연습장을 피시고요. 거기다 차근차근 써내려가세요. 풀이가 10줄이 돼도 상관없어요. 처음 할 때는 괜히 중간에 암산하지 마시고요. 일일이 다 써가면서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마이너스 붙었어요. 이렇게 하나씩 왼쪽으로 추가해 가세요. 마이너스니까 어떻게 되죠? 플러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2는요 뭐가 되죠? 3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최종 답은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괄호 안쪽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제곱이 있으면 제곱부터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아니라 2제곱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 제곱이라는 건 2를 곱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이 숫자 2는 2가 아니라 2번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1을 2번 곱하면요. 마이너스를 2번 곱했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3은 9가 되고 2는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하세요. 그리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약분해 주세요. 그럼 남은 게 3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를 붙여주세요. 2분의 1도 더해주세요. 2분의 1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2분의 1과 3분의 1은 또 통분해 주세요. 2분의 1은 6분의 3이 되고 3분의 1은 6분의 2가 되니까 즉 6분의 5가 되겠습니다. 6분의 5. 자, 그리고 이제 플러스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6분의 1을 이렇게 앞쪽으로 계속 붙여나가 주세요. 마이너스 6분의 1이랑 6분의 5랑 더하면 6분의 4가 됩니다. 6분의 4. 6분의 4는 3분의 2겠죠. 약분해서 곱하기 3분의 5를 곱하랍니다. 그러면 답은요 9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풀면서도 자신이 없죠? 자꾸 실수가 있는 듯한 느낌. 9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자, 도전 문제 가보겠습니다. 9번 다음 4개의 유리수 중에서 서로 다른 세 수를 곱하여 세 수를 택하여 곱한 값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 항상 뭐부터 하라고요? 부호부터 하세요. 자, 일단 가장 커지려면요. 일단 부호는 플러스가 돼야 되고요. 숫자는 무조건 제일 큰 숫자 3개를 곱해야 돼요. 자, 지금 비교가 잘 안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3분의 7이 있고 2분의 3이 있고 0.5라는 건요 2분의 1과 같다는 거 알겠어요? 절반이니까요. 그리고 9는 9죠. 비교가 안 되죠. 지금 비교가 안 될 때는 통일을 하세요. 분모를 다 6으로 갑시다.
6분의 14고요. 부호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절대값 크기만 보고 있는 거예요. 6분의 9가 있어요. 그리고 6분의 3이 있고요. 6분의 54 엄청 크네요. 가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중에서 제일 큰 수 3개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부호가 가장 큰 수가 되려면 부호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0.5는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음수 중에서 2개 고르시면 부호가 결국 플러스가 돼요. 그런데 숫자는 가장 커져야 되니까 큰 수 2개 고르세요. 내가 마이너스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얘를 곱하면 플러스가 됐죠? 숫자는 커지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수 구할 때 0.5는 구하시고 마이너스 9도 고르시고 마이너스 3분의 7 골라주세요. 자, 그리고 그러면 계산해 주세요.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0.5는 계산하기 편하게 2분의 1로 아예 바꿔버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호는 이미 플러스가 돼버렸고요. 약분이 되는 게 있네요. 3. 그러면 분모에는 2만 남고 3, 7, 2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수가 2분의 21. 그리고 작은 수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리셋하시고 이것도 리셋해야겠네요. 자, 리셋하시고 자, 또 보시면 이제 가장 작은 수를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음수가 되게끔 만들면 되거든요. 이거는 경우의 수가 2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3개를 고르시면 음수가 돼요. 또는 마이너스 하나하고 플러스 2개를 고르시면 되는데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일단은 마이너스 3개를 곱해버리면 음수가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9를 곱하는 게 가장 작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부호는요 3개니까 마이너스 9요. 약분하고요. 그러면 2분의 9, 7, 63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63이 가장 작은 수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죠? 자, 10번 갑니다. 효빈이와 민재는 계단 오르기 놀이를 하는데 가위로 이기면 한 칸. 자, 또 난독증이스로 올라오고 계시죠? 이겨내셔야 돼요. 바위로 이기면 2칸, 보로 이기면 3칸을 가고 지면 1칸을 내려가기로 하였다. 다음 표는 가위바위보를 10번 하였을 때 두 사람의 이긴 횟수를 나타낸 것이다. 효빈이와 민재는 처음 위치에서 얼마나 올라갔는지 구하시오. 아이고. 자, 효빈이 보시면 여기서 이긴 횟수래요. 얘가. 그러면 가위는 1칸, 바위는 2칸, 그리고 보로 이기면 3칸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얘는 이긴 횟수고, 지면 무조건 1칸 내려간다고요? 지금 총 10번 한 거죠. 좀 잘 정리를 하셔야겠네요. 자, 그럼 10번 중에 효빈이는 몇 번? 6번 이겼어요. 그리고 4번 졌어요. 자, 그러면 효빈이부터 가볼게요. 자, 2번 이겼어요. 가위로. 그러면 한 칸씩 2번 갔으니까 2일은 2 갔고요. 그리고 바위로는 3번, 3, 2, 6, 6칸 갔고요. 보로 한 번이니까 3일은 3 됐어요. 그리고 4번 졌으니까 4 빼세요. 규칙 이거 맞죠? 네. 그럼 계산하세요. 2 더하기 6은 8이고요. 8 더하기 3은 11이니까 11에서 4 빼면 7인가요?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어떻게 해요? 좀 쉽게 갑시다. 자, 6에서 4를 먼저 빼요. 그러면 2가 됐죠? 그럼 2 더하기 2 더하기 3은요? 7 맞네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11 이렇게 애매하게 걸리면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면 실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은 순서로 우리 아까 분배 법칙 아니죠. 교환 법칙 있었잖아요. 덧셈 뺄셈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거든요. 자, 그렇게 영리하게 해주세요. 수학의 본질 자체가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자는 건데 여러분들이 가끔씩 쉬운 문제를 어렵게 푸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재는 보시면 4번 이겼어요. 그리고 6번 졌어요. 그런데 2번은 가위로 이겼으니까 2일은 2, 2칸 갔을 거고요. 보로 2번 이겼어요. 2, 3은 6이에요. 그리고 빼기 6번 졌어요. 6 빼기 6은요? 0이죠. 그래서 민재는 2칸 갔을 겁니다. 그래서 효빈이는 처음 위치에서 7칸 올라갔고 민재는 2칸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평가 같이 풀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학교 시험 치기 전에는요, 교과서는 무조건 거의 외우다시피 민재 효빈이라고 나오진 않겠죠. 이거 나오는 순간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요령을 딱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서점 책 소개하는 사이트 알라딘에서 봤는데 수학은 암기다 라는 책이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수학은 암기래요. 암기 과목이랍니다. 적어도 내신에 있어서는 암기 과목이니까 교과서를 거의 외우다시피 반복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